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또 내가 내 스스로 마인드를 잡고 이번 시간은 책 읽기 시간입니다. 일단 도의 쪽에 보면은 그 임차권 양도 전대 뭐 동의하던 경우 동의하지 않은 경우 했는데 저 도의가 다죠. 194페이지 임차권 양도 전대 임차권 양도라 하면 임차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임차권을 이전한 계약을 말한다. 기록의 채권 양도 계약이죠. 다른 채권 양도와 달리 이거는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된다. 뭐 임차권 전대란 임차인이 자기 임차권을 바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 있게 하는 임차인과 전차인 간의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전대차는 유상인 임대차일 수도 있고 무상인 사용대차일 수도 있다는 것. 임차권 양도 전대의 요건 당사자 간의 낙성 분료식 계약이라는 거, 대항 요건으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요한다는 것. 임대인 동의 없이 해도 자기들끼리의 채권 양도 전대 계약은 유효합니다.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 없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 전대, 자기들끼리는 유효하다. 다만 이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동의의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며 동의 시기도 임차권 양도 전후를 불문한다. 동의 상대방은 임차권의 양도인 양수인을 불문하고 동의는 철회할 수 없다. 그래야 관계가 안정성이 유지가 되겠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도 그 양도가 임대인에게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차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 보증금 반환 청권 양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임차권 자체하고 임차 보증금 채권하고는 별개의 채권 관계죠. 어쨌든 관련성, 뭐 의존성은 있겠지만 임대차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보증금 계약이 종된 계약이죠. 그런 관계는 있지만 어쨌든 각각의 채권 관계라는 거. 동의의 대상인 임차권 이전의 범위,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는 임차권의 양도는 법률에 의한 양도는 물론이고 경매와 같은 법률 규정에 의한 이전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그 정도 하시고 임차권 양도 전대 살짝 비교표를 그려놨고 동의 있는 양도 전대의 법률 관계. 먼저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권의 양도. 임대차 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고 양도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임차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연체 차임이나 기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및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은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판례도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구임차인의 권리 의무 관계는 구임차인이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을 신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의 담보로 하기로 약정하거나 신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차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며 구임차인이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을 신임차인의 채무 담보로 하기로 약정하나 신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때에도 그 이전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제3자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합의나 양도 효력은 압류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죠. 생각을 해보시라고. 신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연체하는 등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연체 차임 등을 구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라는 것. 동의 있는 임차권의 전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종전 임대차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는 별개의 새로운 전대차 계약이 성립하고 한편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 관계가 없지만 임대인 보호를 위해서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 임차인과 전차인과의 관계,
그 둘 사이가 계약 당사자죠.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 그 관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임대차가 해지 통고로 종료한 경우에 임대인은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전차인의 과실로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는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에 임차인은 여전히 보관 의무를 부담하므로 전차인을 임차인의 이행 보조자로 봐야 한다는 견해. 그 다음에 전차인은 법령 독자적 지위에서 임대에 대한 목적물 보관 의무를 지므로 전차인을 임차인의 이행 보조자로 볼 수 없고, 임차인은 전차인을 선임 감독하는 데 대하여 기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책임을 진다는 견해가 있다. 여튼 견해 대립이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십시오. 그게 채권 총론에 가면은 이 이행 보조자의 고유과실과 연결되는 부분이 됩니다. 임대인과 전차인과의 관계 630조 전문의 의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에 의하여 양자간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 양자간에는 법정 임대차 관계가 성립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 조문은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에 지나지 않고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를 가질 뿐 양자간의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라는 것. 전차인의 의무, 임대인과 직접적 계약관계는 발생하지 않지만,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이거는 편면적 의무 규정이라는 거.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전차권 소멸에 있어의 특칙.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거는 강행 규정이라는 거.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부터 보호와 그 한계. 조문 쭉 열거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전차인이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는 1개월, 동산인 경우에는 누가 하더라도 5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민법 규정에 찾아봐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차임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동의 얻은 적법한 전차인이라면 직접 임대인에게 차임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전차인의 임대 청구권 및 매수 청구권, 적법한 임대차 관계였다면은 기간 만료 시 토지 전대차라면은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을 때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었는데, 적법한 전차인이 있을 때 각각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전차인은 그 임대인에 대해서 자기에게 직접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머리에 넣으십시오. 역시 임대차 관계일 경우에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그 부속물의 청구권이 있었는데, 동의 얻은 적법한 전차인인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거나 또는 임대인에 대해서 매수한 것이 있다면 종료 시에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부속물 매수청구권 인정된다는 것. 앞에 시간에도 이야기했었는데, 부합물인가 부속물인가 원상회복의 대상인가, 그것들이 실무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똑같은 간판이어도 부합물이 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부속물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소송상 문제가 되면은
그걸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간판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상 회복해야 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부합물도 아니고 부속물도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사안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동의 없는 양도 전대의 법률 관계, 객관식에서도 부합물, 부속물, 원상회복 대상, 부합물에 됐을 때는 비용상한 청구권의 문제하고 연결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객관식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 주관식에서 나오면은 상당히 이제 농구를 잘 잡아서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무단양도라도 양도인, 양수인 자기들끼리의 계약은 유효합니다. 동의 얻어줄 의무를 부담하고 기록에 동의를 얻어주지 못하면은 담보 책임을 지거나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쪽으로 연결될 것이고, 임대인과 양수인 간의 관계, 동의 얻지 못한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죠. 따라서 동의 없는 양수인은 불법 점자이고 임대인은 소유권에 의해서 물권적 정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점유 침탈은 아닙니다. 점유 침탈 여부,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관계 있을 때 점유 침탈 여부는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무단 양도일 경우에 직접 점유자가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침탈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또한 임대차 계약이 해지 등으로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 청구권을 가지고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 제3자 무단 양수인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기의 임차인 무단 양도인에게 차임 지급 청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는 당사자에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 양수인으로서는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 행사할 수도 없다라는 거.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 도의를 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놓고 책을 읽으십시오. 저게 머릿속에 도의는 저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안에 내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무단 양도 전대 시에 배신 행위에 있어서 임대인은 자기의 임차인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다. 해지되지 않는 한 임차인은 여전히 차임 지급 의무, 목적물 보관 의무 등을 부담하고, 이때 무단 양수인은 임차인의 이행 보조자로 볼 수 있고, 따라서 391조가 적용된다. 임대인 임차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판례는 최근에 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거. 임차인이 무단 양도하는 경우에 임대인에 대하여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지권 인정 안 한다는 거. 배신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서 영업 형태의 변경에 수반하는 경우로, 예컨대 개인 영업이 법인 영업으로 변경하였을 뿐인 경우,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예컨대 남편과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다가 협의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임차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양도받아 등기를 경유하고 가구점을 경영하는 그런 경우 등이 있고, 담보권 실행으로 임차지상의 건물 소유권 이전된 경우, 저당권 실행으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경락이니 그에 수반하여 건물 소유를 목적한 토지 임차권도 양수받았는데, 이거 배신 행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양수인 쪽에 있다는 거. 무단전대가 되려면 전차인이 독립하여 용익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임차인과 전차인 간의 관계, 당사자 사이의 전대사는 자기들끼리 채권 계약은 유효하다는 거지. 동의 얻어줄 의무를 부담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담보 책임, 이미 그 임차인이 고의 가실이 있었다면 채무 불이행 책임 요건도 충족이 될 것이고, 임대인과 전차인과의 관계, 동의 얻지 못한 전차인은 당연히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고, 임대인은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원래 자기와의 임대차 관계를 해지하지 않는 한 전재인에 대해서 목적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차임 청구권 가지고 따라서 전 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 일단 해지되지 않는 한 그대로 존속하죠. 근데 무단 양도전대 시에는 해지할 수 있다. 근데 판례는 여기서도 무단 전대의 경우를 하더라도 배신행위가 아니라면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한다는 거. 소부분 전대차의 경우에는 위 규정 적용 안 한다는 거. 보증금이란 부동산 임대차 특히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한다. 이는 차임 청구권을 담보하고 임차물의 훼손 시에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며 차임의 변칙적 지급수단이다. 즉 차임은 매월 얼마씩 지급하는데 그 대신에 미리 큰 금액을 맡겨두고 그 이자로 차임에 충당하게 한다는 거죠. 근래에 뭐 깡통 전세 이런 것 때문에 전세 사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건물 가격이 높았을 때는 상관이 없죠. 경기 변동 때문에 건물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보증금이 건물 시가보다 보증금이 더 높은 수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걸 이미 고의로 했더라면, 이미 알면서 고의로 했더라면 사기가 될 건데, 그럼 고의로 할 때 들어오는 임차인은 과실이 있다고 봐야 되죠. 시세 조사를 왜 안 했어? 그 다음에 주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고의가 없다는 말은 보증금보다 일단은 임대차 할 때 건물 가격이 높았다는 거죠. 건물 가격이 떨어질 걸 원하는 주인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사기라는 말을 아무 때나 붙이거나 안 해야 하는 겁니다. 또 이가 시비 걸지 마시라고 그냥 법 원리 이야기하는 거라고. 또 그러니까 어떤 혹 일자에서는 뭐 국가에서 그 보증금을 보전해주자 뭐라는데 그것도 좀 안 맞습니다. 그럼 건물 가격이 떨어지면은 건물 가격 떨어진 것만큼 건물주에게 그 시세 차익만큼 국가에서 보전해주자? 그것도 안 맞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무턱대고 국가 세금을 갖다 부어야 될 건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게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9시 뉴스 나오는데 이제는 뭐 하도 뭐 그게 빈번해서 그러는지 9시 뉴스에 잘 나오지도 않는데 분양을 하면서 2중 분양, 3중 분양, 10중 분양 해가지고 한 사람만 소유권 취득하고 들어가는 경우에 2중, 3중 뭐 부순위로 분양받았던 사람 동일 물건에 대해서 결국에 분양대금 날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한 번 그 하는 그 문제가 그 500억씩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몇 년째 뭐 시청 앞에 가가지고 원시청 앞에가 데모를 하고 있다는데 그거는 분명히 사기 당한 거 맞죠. 사기 친 놈들이 고의로 했고 뭐 체포됐는데 체포된 그 놈이 그 돈을 가지고 있냐? 그럼 그 놈이 돈을 안 가지고 있으면 그걸 국가가 다 보전해 줘야 되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괜히 뭔 말하면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거고 내는 법리대로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법리대로만 생각해 보자는 거 떠나가지고 실제로 소송 들어가면은 법리대로만 가는 거죠. 201페이지 보증금에 관한 판례 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 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할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당연한 이야기고 보증금 계약 반드시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체결할 필요는 없고 당연하죠.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애초에는 그냥 월 차임 주는 임대차 계약만 체결해도 그 임대차 계약 유효하죠.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합의해가지고 뭐 나중에 일부를 보증금으로 돌릴 수도 있겠죠.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고.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별개의 계약이고 종된 계약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법정 갱신된 경우에도 유효하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보증금의 효력, 연체 차임에 충당할 것이고 존속기간 중에 보증금으로 연체 차임에 충당할 것인가의 여부는 임대인의 자유, 임대인의 선택권입니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고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부동산 임대차에 의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그 전액을 반환하고 만약 임차인이 자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을 멸실 훼손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 또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까지 목적물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금 등의 채무가 있다면 임대인은 그 보증금 중에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그 보증금 중에서 목적물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의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임대차과 관계와 관련된 모든 채무입니다. 그걸 공제한 나머지 금액 안에서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여 목적물 반환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는 것. 동그라미 1번.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요 채무, 목적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 임대차 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 채무 상당히가 임대차 관계 종료 후 목적물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료된 때에는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또한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 계약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 채권 상당액도 당연히 공제된다. 당연한 이야기고 3번 한번 읽어보시고 4번, 5번 다 그냥 읽어보십시오. 채권 총론에 가면은 채권 양도와 관련돼서 또 이야기되는 자리가 있을 건데 문제가 되는 게 내 저 촬영된 것 중에 저 아래쪽에 가면 한번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존속기간 중에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임차인이 내부 업체한테 양도를 했다는 거죠. 그 양도 통지까지 다 일어났어. 그럼 종료가 되면은 이제 보증금 반환 채권 행사할 사는 내부 업체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종료되고 난 뒤에 갱신을 요구하다는 거지. 이 갱신이 아니죠, 이거. 자기는 보증금이 없어. 보증금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내부 업체가 보증금 반환 채권자라고. 근데 자기 앞에 보증금 있고 하니까 다시 갱신해가지고 기간을 연장하자라고 했는데 임대인이 그걸 해줘도 되냐라고 하길래 해주면 안 된다. 왜냐면 그 사람은 지금 보증금 반환 채권자가 아니다. 보증금은 이미 대부업체에게 귀속이 되었다. 그래서 보증금이 빵이다, 이 사람은. 갱신해주면 보증금 없는 랩사계약을 체결한 게 되는 거라고. 해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이 월 차임을 앞에도 월 차임이 있었는데 앞에 월 차임이 100만 원의 보증금 2억이었으면 그 보증금은 이미 대부업체에게 양도가 되었고 양도 통지까지 다 일어났는데 기간 끝나고 난 뒤에 차임을 120만 원 줄 테니까 앞에 보증금 있으니까 이래 하면서 갱신계약 체결하자라고 했다고 하면서 해도 되냐 하는데 하면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못박아가 이야기했는데 무식한 것들이 거기까지만 하면 열받으니까 꼭 그런 새끼들은 와가지고 상담만 하고 가. 그래 놓고 개피 보고 나면 나중에 울고불고 하고 올 거라고 내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오는가 보자고. 203페이지 보증금의 승계 부동산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인은 임차부동산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8회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주택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이건 법 조문에 있습니다. 이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주택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되며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이때 보증금 반환 채무는 양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이전된다 하는데 이거는 결국에 계약 인수까지 된 걸로 봅니다.
부동산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 5. 목적물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당연한 거죠. 대항력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으셔야 된다고. 이때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거 이행인수라는 거예요. 저당권부 채권, 감유된 채권,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요걸 공제하기로 했으면 그거 이행인수라고 본다는 거. 이걸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채권 총론까지 가야 이해가 될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학술 판례 한번 보시고 보증금 반환 채권과 임차물 반환 명도 의무는 동시행 관계다. 앞에서도 계속 본 것이고, 보증금에서 원상 회복 비용 공제 여부, 임대인이 원상 복구 의사 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공제할 수 없다겠죠. 원상 복구할 것 같으면은 원래 원상 복구 해주기로 했는데 임차인이 원상 복구하지 않고 뭐 퇴거하면서 보증금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은 일단 원상 복구 비용을 공제해 놓고 돌려주는 게 맞겠죠. 다툼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다 돌려주고 나서 원상 회복하는데 뭐 비용 들있다고 다시 청구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또 지연되고 하겠죠. 보증금은 유치권하고 연결 안 된다는 거.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와 상계, 차임 외의 채권으로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와 상계 여부,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차 관계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목적물 반환할 때까지 생긴 연재 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다. 임대차에서 보증금은 그 성립 및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도 아니므로 원래 민법 임대차에서는 보증금이 요소가 아닙니다. 보증금 없는 임대차도 유효하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계약 존속 중 기한 이익을 포기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고, 임대차 존속 중 상계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에 관한 기한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 채권으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와 상계 여부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전부되거나 양도된 경우 임차보증금을 피전부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건물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그 송달하여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 보증금 채권은 임대인의 채권 발생하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채권, 차임채권 이런 걸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는 거. 부동산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을 권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그 소송 비용을 반할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양도 통지를 하였어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위 소송 비용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채권은 그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라는 거. 3번 앞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약간 관계가 있을 텐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함에 있어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 양도를 승낙하여서도 임차 목적물을 개축하는 등 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 복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반할 임대차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장래 임대 목적물 반환 시 위 원상 복구 비용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임차 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채무에 불과하므로 반할 임대차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임차인과 사이에 이와 같은 약정을 한 임대인이 이와 같은 약정에 의한 원상회복 비용의 보전금 청구 채권이 존재하는 이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 양도를 승낙하였다면 그때는 그 원상복구 비용의 보전금 청구 채권으로 그 채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 아까 이야기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임대차 존속기간 만료 전에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 양수인이 다 대항 요건을 갖추었고, 그리고 기간이 끝났을 때 그 연장 갱신한 것으로 그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계약의 여기 있네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인에 대해서 미칠 수 없다. 이 판례를 가지고 내가 아까 그 사례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곡소리가 날 거라고. 임대차 보증금 채권이 감유된 후 임차권이 양도된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감유 또는 압류된 후 임차권이 양도된 경우에 임대인이 위 임차권 양도를 승낙하였다면 임대인과 구 임차인과의 임대차 관계는 종료되어 구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로부터 이탈되고 구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구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임대차 관계 종료로 인하여 임대인의 임차권 양도 승낙 시 이행기에 도달하게 된다고 봐야 한다. 이 경우에 임차보증금에 관한 구 임차인의 권리 의무 관계는 구 임차인이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을 신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의 담보로 하기로 약정하나 신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 임차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구 임차인이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을 신 임차인의 채무로 담보하기로 약정하거나 신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때에 그 이전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제3자에 의해서 감유 또는 압류된 경우에 위와 같은 합의나 양도 효력은 압류권자 등에 대항할 수 없다. 신임차인이 차임채권을 연체하는 등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연체 차임 등을 구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라는 거. 실무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서 이런 거 딱 주관식으로 한번 나오면은 사람들 이해 안 된 사람들은 학을 한번 떼겠지 도해를 가지고 이해를 하라 했습니다. 권리금. 원래 이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법조문에 없었는데 최근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쪽에 규정이 신설되었고 교과서에는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 있던 판례 때문에 여기서 한번 확인하고 가는데, 일반적으로 영업용 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행해지는 보증금이나 차임 이외의 권리금 지급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영업 노하우 내지 특수한 권리 이용 대가로서 임차권 양수인으로부터 그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이 권리금 계약에 의해서 지급되고 권리금 계약은 임차권 양도 내지 전대 계약에 부종해서 행해지지만 임대차 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라는 거. 하여튼 임차권 양도 있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종성은 있지만 반드시 그 임차권 양도 계약에 수반되는 건 아니라는 거. 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의 지위, 임차권 양수인과 양도인과의 관계, 양수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약정한 내용대로 임차권자의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권의 양수인과 임대인과의 관계, 양수인은 즉 권리금 지급한 자는 앞에 임차인한테 지급한 겁니다. 따라서 권리금 가지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그래서 상인법 쪽에서는 일정한 침해 제한 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권리금에 관한 종래 판례
그 계약 문면에 임대인이 권리금을 용인한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권리금 반환을 책임지겠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아갈 기회를 용인하겠다는 것이고 그 기회를 박탈했때는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되겠다는 거.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고 기책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임대차의 종료 원인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210페이지 임대차 해지 통고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확인하는 거고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약정 해제권을 유보해 둘 수 있고 임차인이 파산당하면 차임이 후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손해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파산 시에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라는 거. 해지 통과할 수 있다. 그 정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지 통과라고 할 때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즉시 해지와 관련돼서 해지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 행위를 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멸실된 경우에 그 잔존부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때 임차인은 즉시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전대한 때 임대인이 즉시 해지할 수 있고 민법상 차임 변체액이 2기에 달한 때 그때 임대인이 즉시 해지할 수 있고 기타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즉시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 기타 채무 불이행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다르겠죠.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신의치상 인정되는 해지권 민법 총칙에서도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신의치상 해지권이 인정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를 거라고 봅니다. 왜? 최장존속 기간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의 효과 종료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장래를 향해서 생긴다. 소급효과 없다. 그래야 되겠죠. 이 기왕에 사용해 왔으니까 계속적 계약 관계에 있어서 취소도 판례가 소급효를 제한합니다.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 회복해야 되고 보증금 반환 의무와 목적물 반환 의무 동시행 관계 앞에서 본 것들이죠. 확인하는 거고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입청구권, 지상물 매입청구권 이런 것들 편명적 강행 규정이 있다 이런 거.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보겠습니다.